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네, I'm 시즌 13. 네, 오늘은 태그 매치 시간입니다. 대전 지역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이요. 네, 김태형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뭐 싸웠어요? 아, 어제 좀 전작이 심해서. 아, 전작이 심해서. 그리고 네, 옆에 계신 분 같은 국민의힘 대전 동구의회 의원이자 박철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구의 박철영입니다. 네. 두 분이 지금 대선 후보를 서로 다른 분을 지금 밀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어디 있어요? 윤석열은 아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글쎄요, 뚜껑 까봐야 알겠는데. 뚜껑 까면 당연히 모르겠어요. 알죠. 저는 솔직히. 그럼 밀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드러낸 거야. 뭐 어차피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 6대4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뭐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줄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니, 줄 쓸 생각도 없었어요.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네. 살짝 김태형 대변인은 원래 줄 같은 거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 줄을 대요? 줄을 서야 돼. 아니 멋진 정치. 지난번 방송에서 원래는 유승민 후보의 줄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옮겨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래요? 밝히셨어요. 네, 이렇게 나오신 두 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이 대변인에서 시당 위원장 되시고 나서 정의당 논평이 확 줄었어요. 바빠서요. 그 대변인 바빠요. 시켜야 될 거 엄청 아니에요. 바빠요. 대변인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누구예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공석이에요. 아, 공석이에요? 네. 아, 김윤기 어때요? 그럴까요? 바빠요. 현재 당협위원장님 아니신가? 네. 네, 옆에 나오셨습니다. 네, 대선 나가셨다가 장렬하게. 네, 그래도 네, 두 자릿수 득표하시고 돌아오신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윤기입니다. 네, 네, 위로 한 말씀 해주시죠. 위로 안 해주셔도 돼요. 위로는요. 지금 아유, 네임밸류가 얼마나 높아지셨는데. 잘 싸우고 오셨습니다. 축하를 받았네. 네임밸류가 얼마나 높아지셨는데요. 목이 타나 봐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전국 단위 선거 이렇게 나가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전에 그 물론 당 대표 부대표 때 나가기도 했지만은 어땠어요? 힘든 거 말고. 아, 뭐 이게 해보니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스해도 되나 우리 당 후보들인데 이게 이제 심상정 후보 주 4일째 이런 게 대표 공약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당이 그동안 갖고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다시 꺼집어내서 쓰는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그래도 당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들고 나갔고 그래서 그것에서 일정하게 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으로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정의당이 진보적 성향을 짙게 띄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뭐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예.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래도 많이 더 왼쪽으로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핸드폰 끄시고요. 네. 예, 제 거 아닙니다. 박철영 의원님 것 같아요. 네. 한 개인데요. 얘는 노트. 우리 오늘 이제 하기로 한 얘기는 우리가 대전 지역 팟캐스트니까 그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선은 허태정 시장 민선 7기에서 각자 생각하는 그래도 이건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이거는 영 아니다 좀 너무 못했다라고 싶은 거 한 가지 이제 곧 선거 다가오니까 이제 좀 평가를 좀 내려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과제를 드렸었어요. 잘한 것부터 얘기해 보죠. 어떤 거를 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포문 열어주시겠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뭐 얘기를 하지. 잘한 게 있나? 숙제였잖아요. 하나씩 찾아오는 거. 저 지금 3개 찾아왔는데 4개 찾아왔는데. 와. 아니 3개 찾아왔네. 잘한 걸요? 네. 그러면 하나 꺼져요. 이자 받고. 근데 이건 네, 같은 당이니까 하나 꺼주세요. 제 기준에서 박철영 의원님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글쎄요래. 일단 그 허태정 시장이 잘한 걸 찾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개를 굳이 꼽자면 그 시민 사회단체들 그분들에게 그 좀 자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뭐 주민자치 참여 예산제라든지 뭐 이런 거 환경단체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폭을 넓혔다든지 이런 게
나름 좀 잘한 것 같은데 뭐 동의하시는 다안 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자기 식구 챙기는 거 이게 아니야? 지금 잘한 점 얘기하는 건데 제가 준비해온 못한 점 한 가지를 꼽아온 게 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용화시켰다라는 게 제가 준비해온 아, 단점이었거든요. 아, 똑같은 그러니까 네. 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뭐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거 확대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시킨 거는 뭐 현실적인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에서 우리 동구의 주민 참여 예산은 적극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시던 구던 예산을 만들어 놔 봐야 이게 자생단체 사람들 떠밀어서 우리 동네 사업하는 거로 전락해 있어요. 거의 다가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물론 구는 예산이 작아요. 5천만 원 한도기 때문에 뭐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뭔가 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창작적으로 하는데 좀 중점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뭐 공무원들이 뒤를 떠밀어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해서 진행되는 게 주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허태영 시장께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폭넓게 확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활용폭이 넓어진 거는 인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참여민주주의의 그런 지평을 열었다 그런 시도가 그래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고 우리 남가현 위원장님은 형식 그러니까 모양만 갖췄지 그 내용은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계속 말씀 줘보실래요, 남가현 위원장님? 저는 그러니까 참여 예산제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가 진행하는 그 다양한 부분에서의 거버넌스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 민주적이고 그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거버넌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일방적으로 운영해 온 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왔던 그 갑천 민관 협의체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네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네,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조금 전에 뭐 제 식구 챙기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얘기해 보시죠. 물론 뭐 제 식구 챙기라고 해서 뭐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뭐 보수 정권 뭐 유명한 뭐 단체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동의는 해요. 어느 정도는 물론 정의당에서 보는 시각은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보수 시각에서 보면 어떤 그런 건 주민자치 예산제라든가 이런 거 확대한 거는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자치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주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 바보의 그 나물이 아닌가. 그래도 진일보 했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에서 주도를 했어요? 네, 교육 많이 했어요. 참여연대에서 주민자체, 예. 그래서 주민 예산. 저도 참가했었어요 그때. 그래요? 예. 근데 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뭐 그 식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심어주는 사업 작품 자체가 사실 문제죠.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사실은 뭐 이제 NGO가 비정부 기구잖아요. 예, 비정부 기구인데 이게 뭐 이 정권이고 저 정권이니까 자꾸 정부 기구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통제나 이렇게 조직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자꾸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지원하거나 해서 시민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제 이것을 어쨌든 특정한 정당이나 정권과 좀 분리하는 방식들을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능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쨌든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협치인데 이게 협치면은 서로 이제 동등한 입장 적어도 뭐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이제 어떤 뭐랄까 관이 주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모양만 갖추고 실제 내용은 그거에 충실히 하지 못했다가 이제 정의당 그 두 분 말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박철룡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그런데 그 결국은 뭐 자기 식구 챙기기로 전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예, 두 번째로 타자는 우리 남가현
위원장님께 여쭤볼까요? 허태정 시장이 좀 그래도 이건 잘했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초에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사업을 BTL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 일은 굉장히 잘한 일, 잘된 결정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높은 상태고, 그리고 지역의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전의료원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BTL 방식이 아니고 시가 어쨌든 온전히 책임지는 제대로 된 대전의료원이 필요하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시가 어쨌든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랑은 운영이 또 잘 돼야 되는데 저랑은 또 틀리네요. 제가 고길제도 좀 아는데 그 저희 지역에 있거든,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가 전향적으로 다 재정이든 운영 다 한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돼서 지금 적자난 의료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다가 어린이 장애인 병원인가? 네, 그거죠. 지금 그것도 대학 대전에서 공공 어린이 공공 재활병원. 네네. 예. 저도 환영은 하는데 과연 운영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구조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그 떠안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대전 시민 관점의 세금으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BTL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결국은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그러면 어쨌든 대전시의 재정은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자 비용까지를 시가 분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책임지고 이자 비용까지를 물어야 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보다는 당장의 재정 지출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시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해내겠다는 건 저는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적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적자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나는 구조예요. 적자 나는 구조고 네. 적자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적자가 나쁜가? 이에 물론 대해서 의료 복지를 생각이 위해서 어느 다를 정도 수 있다. 감수할 수는 거죠. 있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들이 의료 체계에 굉장히 무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과연 대전 시민이 이렇게 엄청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따져보면 문제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대전의 병상이 모자랐던 문제, 그 다음에 전문 의료, 그러니까 호흡기내과 등을 비롯해서 전문 감염내과, 호흡기가 아니죠.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부족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이제 민간 병원들이 이거 치료 때문에 치료 안 하려고 피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건 어디나 예, 마찬가지겠죠. 그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공공병원의 수요와 필요성의 공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 이제 뭐 평소에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런 재난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비하는 성격들도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BTL로 해서 운영권을 넘겨주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목표대로 또 병원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게 재정을 가지고 이제 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벌이면서 적자가 나는 것이야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그런 재난 상황에서 시나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부담을 갖는 것은, 그래서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런 국가가 뭐하러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적한 듯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뭐 저도 뭐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미 적자가 예견되는 상황이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잠깐만요. 않겠나. 예, 한 네. 말씀만 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적자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적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는 김민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는 너무 큰 좀 명분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전에 메르스 사태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요, 충분히 정부에서 우리 대전 충남대병원이나 건양대병원 이런 데 을지대병원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지원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지원되면 되는 거라고 문제. 국군 간호학교도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진행되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난을 위해서 엄청난 피해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애초에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진 거를 운영한다는 거는 너무 큰 보험 아닌 보험을 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사태가 나는 걸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충남대병원이라든지 우리 대전에 큰 병원 많고 국군 수도병원, 국군 간호병원도 있고 엄청 잘 돼 있는 시스템인 건 타 지역에 비해서 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대전 시민의 주머니를 옥죄가면서까지 큰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금이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감당할 수준에 만한. 아니 제가 지금 이제 공공병원의 공감대가 높아진 이유가 코로나 재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네. 그것만을 위해 그 병원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아예 없는 지역이 몇 개나 되냐고요. 그렇게 보면 다 망했어야 네, 되게요. 공공의료원만큼의 의료 혜택을 우리는 충분히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은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일단 현실을 이식하는 선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시민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당연하죠.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좀 다른 잣대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의료의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 저는 뭐 과도한 재정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게 염려스럽다고 하면 공공의료 자체를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바꾸는 내 목소리를 높여야지 이 사업이 대전시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이걸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저는 그 대의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않아요. 보험 해지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보험 내가 해지하시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전도 못 거져요. 해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왜 해지하셨어요? 지지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걸 해지하셔가지고 그 동네가 보험이 해지가 난리가 되는 났어요. 거예요. 해지가 되는 거 예?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저는 잘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대비를 말해요. 하자는 거지. 공공의료의 대전시가 중요성을 대전의료원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야. 홍준표 후보가. 대전의료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대전의료원은 필요합니다. 대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잘 운영하자는 거예요. 제 오래오래. 아예 더 잘 운영하죠. 예. 그래도 합의. 첫 번째 주고받은 게 제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사안인데 한쪽은 되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한쪽은 되게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사실이 흐뭇하네요. 좋으시겠어요. 주제가 같은데 이렇게 아예 생각하시면 못한 건 아니에요. 뭐 사실 부자들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학적으로. 왜냐하면 부자들은 스스로 아프기 부자라고 전에 자랑스럽게 그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다 없이. 케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험을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있어야 대한 보험이 오랫동안 유지하자, 더 오랫도록 유지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본론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보험 드시는 분은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보험이 지금 건강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게 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부자였다가 순식간에 가난에 그럴 수도 있죠. 빠질 수도 네. 있는 겁니다. 의료비라는 건 사실 이게 돈으로 재단하기에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김태형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민선 측의 허태정 후에 좀 그래도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있으면 좀 네. 아니 그걸 넘어가면 안 될까요? 어떤 같이 거요?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어떤 건데요? 대전의료원이요? 예. 한 표 대전은 보태주시는 잘했어요? 겁니까? 참여 그러면은? 민주주의 아까 참여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본인 생각할 때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시발은 잘했다고 봐요. 어떤 거요? 대전에는 시발점은 괜찮다고 본다고요. 욕한 줄 알았어. 시발. 출발. 뭐가 잘 됐다고요? 출발? 대전의료원. 아 의료원. 네. 네. 아니 숙제를 안 해오셨네 저분. 했던 얘기니까 그럼 그건 패스. 네 하고 김윤기 위원장님께서는 네 어떤 예. 점? 저는 대전시 공공교통 혁신안에 대해서 좀 잘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김윤기 공약을 그대로 갖다 썼다. 마스 이번에 발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뭐 사실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마스라고 대전형 공공교통 플랫폼 통합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제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지하철, 버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이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타슈 등 이제 대중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 이제 이것을 위해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고 한 달 5만 원 정기권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 50%까지 높이겠다는 이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 교통으로 유발되는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죠. 네. 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대전의 공공 그 교통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민망한 사례가 많거든요. 오죽하면 대전이 자가용 갖고 다니기 편한 도시로 아주 손꼽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 예. 교통선도 안 좋고 교통망도 안 좋고 또 시간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은데 전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네, 지난달에 이제 계획이 발표됐고요. 네. 네. 이 발표된 내년도. 계획 아, 내용 알긴 알았었는데 솔직히 네. 기대가 없어갖고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네. 그 특별히 막 기자회견에 페이스북 생중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뭐 555였나요? 뭐 5분 안에 5만 원 가지고 뭐 5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그 발표했던 거 저도 뉴스에서 전해가지고 예 알고 있는데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그 대전시장 나오셨을 때 저 그 공약에 대해서 찬성했었어요. 상당히 좋은, 좋은 공약이다. 공약이라고 칭찬 엄청 예,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네. 이제 그 그때는 제 공약이었죠. 김윤기 위원장님이 칭찬했습니다. 후보셨을 네. 때는 1만 원 1만 원. 1만 원이었죠. 정기권 1만 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럼 공약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대전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적자 제가 운영이 예상되며 제가 보험이 너무 셉니다. 뭐 이미 이런 거 아니에요? 버스는 이미 아니 적자 운영은 말을 안 한. 제가 아니, 그쵸. 적자 운영의 크기를 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대전시 지금의 예.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그 보조금이요? 보전 비용과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네. 것들을 합산하고 그리고 운송 수입금 등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총량보다 그 더 늘진 않는다. 수송 분담률이 조금 더 분담률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지면서 분담률이 내용- 좋아지면서 적자는 그대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부족하면 다른 거 하는 줄이면 그럼 되지 뭐. 굉장히 좋네요. 이제 네. 인천 같은 경우가 지하철공사 기반으로 해서 교통공사 설립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20% 정도 수송 분담률이 올라간 사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수송 분담률이 올라가면은 수익금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적자 폭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중국 경제 하면서 사실 돈을 갖다 주는데 감사조차 제대로 안 되면서 안 되고 있죠. 해마다 이게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돈이 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고 이제 다만 좀 이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건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자가용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 좀 아니 한계가 자가용 있고. 줄이기 위한 정책은 필수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생겨나는 노동자들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뭐 이제 처음이니까 첫 발표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 목표나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더라. 뭐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럼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중교통 활성화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세요 평소에? 요즘 가끔 타려고 노력해요. 전 여기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어요. 요즘 전철 타고 자주 다닙니다. 역세권 살잖아요. 아니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대중교통이 그게 무료예요. 낫잖아 더. 전철은 나도 무료예요. 모르게. 다자녀 혜택으로 전철이 무료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요번에 한 30만 원 이렇게 받았겠다. 되는데 교육청에서. 애들 10만 원씩 다 줬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유, 줬어. 10만 원씩. 뭘 10만 원을 줘요? 저기 저희 대전시 교육청에서 네. 카드를 10만 원씩 네. 다 줬어요. 아, 유치원생도 고등학교 다. 아니 어떤 요즘에- 조건 없이 다. 요즘에 교육 예산이 잘했네요. 많대요. 예, 받았나 힘들대요, 보네. 우리 돈쓰기가. 집사람이 말을 없지. 저는 애들이 전적- 핸드폰에 하나씩 꽂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오케이. 전적으로 집사람이 네.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좀 아니다, 너무 못했다라는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반대로 김윤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트램은 잘 못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 외국 나가 있잖아요. 예. 트램 때문에. 그러니까요. 프랑스에서 보면 뭐가 된디야.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돈 문제가 많이 드는데 트램 건설 비용이 7,6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하철 건설하는 것보다 싸긴 하지만 물론 이게 이제 국비가 하면서 포함되어 또 있기도 늘어요. 하지만 이런 목돈을 왜 그런 데 쓰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면 이제 대전시 같은 규모에서 충분히 버스로도 가능하고 이미 뭐 버스에 투여되어 있는 이제 뭐 인프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버스에 계속 지금까지 이제 중공영제로 들어갔던 돈이 뭐 한 6,700억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 그랬죠? 김찬수 의원이 그랬나요? 그럼 버스를 뭐 버스 회사를 3번 4번 사고도 남을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애초에 그 한 3, 4년 사이에 생각이 이렇게 바뀔 거면 사실 이 돈은 아끼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램 얘기. 아예 트램을 안 하고 예. 2호선을 안 하고 버스로도 활성화하자. 예, 예. 근데 그 비슷한 얘기는 이장우 의원님도 하셨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안 쓰는 AI 기반 버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요? 난 왜 모르겠어요. 보좌관 출신 맞아요? 어떻게 해요? 요즘 캠프 사이가 핵심 인사 서먹하신가 봐. 그게 아니라 의원님이 요새 저랑 말씀을 별로 안 하시고 근데 버림받은 거야? 트램에 대해서 저희 당에 TF팀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된 분이 좀 친하다 보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문제가 많다는 건 지적을 해.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램 때문에 대전 시민들의 피로도가 10년 이상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됐든 그냥 해달라 이거야. 지금. 그 여기서 뭘 바꾸고 뭐 다시 없고 하기가 아니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네, 근데 아쉽다 이거죠. 특히나 그 이제 공공교통 혁신 정책이 나온 것까지를 따지고 보면 더 아쉽다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 저는- 두 분은 어떠세요? 이 트램 정책에 대해서. 트램을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운데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바꾸자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너무 큰 두 정치인들의 아쉽다. 그러니까. 두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너무 시민들의 시간을 뺏었어요. 잠깐만요. 또 그러니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지만 아쉽다. 뭐 두 분 다 아쉽죠. 공통된 생각인 거예요. 대신 저는 한 개 정도 그런데 추가해서 완전 다르죠. 저쪽은 고가절을 주장하던 분들이고, 저희는 네, 우린 BRT를 해야 된다고 아니야. 우리는 생각하는 추가를 좀 하자면 땅 파자는 얘기, 땅 파자는 얘기야. 저 지하화가 필요한 구간에 지하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트램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 주민들만 더 힘들게 해놓고 광주로 비용은 비용대로 앱하시라고. 들어가는.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질문 드려볼게요. 그 하면 안 국민의힘 분들께. 그럼 이제 지금 너무 이제 이미 피로도가 지나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왜 반대 목소리 이렇게 많이 안 냈어요? 잘 못 들은 것 반대하셨죠. 같거든요. 그때. 반대로 왜, 얼마나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했는데요? 뭔 난 다 소리예요? 기억이 없지 근데. 반대로 에이. 얼마나 많이 저희 반대는 투자- 신경을 안 쓰니까 땅 신경을 안 파장으로 쓰니까. 우리는 트램은 아니다. 대전시에 맞지 않다. 그리고 멀리 선거 때 반짝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 안 냈잖아요. 지속적으로 냈어요? 안 그래요? 들려요? 나는 나는 기억이 있어요 없지. 저희 TF팀까지 우리 만들어서. 트램 TF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TF팀 위원들이에요.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만든지 TF팀은. 장동영 위원한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 이전에 권선택 시장 시절부터 아 이제 그때는 뭐 많이 TF팀을 해봐요. 만들고 이런 게 많이 아니라 목소리가 많이 야외 안 나. 투쟁 많이 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유 저희가 얼마나 이게 그 2호선을 그때 자기부상 열차형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저기까지 통과했었어요. 예타까지 통과해서 예타 비용만 한 10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트램으로 한다면서 트램으로 전환하면서 그 예타 비용까지도 다시 물어주는 상황이 됐어요. 대전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가철보단 트램이 낫죠. 저희가 그래서 반대 얼마 아니 이게 자기부상이라고 해서 그 자기부상 그게 아니라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인데 지하철 할 부분 지하철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저렴하게 지하철보단 저렴하게 가자가 자기부상 열차였지 뭐 그렇게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장 선거 때 박성효 후보님하고 저하고 실컷 이제 트램을 씹다가 박성효 시장님 그래도 제가 트램이 낫죠 했더니 그거보단 트램이 나은데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지셔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된 바에는 지금 10년이나 아니 시간을 그런데 이렇게 아니, 질문 잠깐만요. 드려볼게요. 이렇게 된 잠깐만 바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50년 이상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트램 만들고 어차피 너무 늦었으니까 트램 바로 만들어서 2호선이라 하고 3호선을 빨리 개발해야죠. 지하철로. 무슨 근데 사무소를 또 해요? 사무선 트램에- 충청권 광역철도망으로 이 트램에 사무용 중요한 문제가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 배터리 문제예요. 배터리 문제.
이거 좀 들어가서 보면 배터리. 아, 네. 기술적인 문제 야, 말씀하시는구나. 골 때립니다 이거.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가 그 오늘 그리고 오늘 배터리? 보도한 거 보니까 네. 결국은 유선 무가선 혼용을 고려한다는데 그건 고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저도 트램 생각하면 깝깝해갖고 그리고 이게 예타면제로 또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 수도권 규제해야 되는데 예타 면제할 거면 더 예. 비싼 걸 해야지. 그냥 근데 지하화로. 예타면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서울 수도권의 GTX도 풀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맞바꾼 거죠. 그러면서 사실 지방으로 보면 그 예타면제 받긴 했지만 뭐 이렇게 어쨌든 수도권이 더 강화되는 형태로 간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 예타면제 받아가지고 지역 정부는 뭐 좋다고 박수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예타 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주로 추진하시던 일 아닙니까? 개발 사업들 이런 게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때려 부시고 짓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땅이라는 근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근데 그때 경제성이 있는지 예타- 사업성이 있는지 좀 사업성- 파악을 하죠. 뭐 그런 거 잘 안 따지고 그냥 하시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예타 면제 사업 전국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대부분 다 민주당 지방 정부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국민의힘 그때 이름은 뭐 다른 당이었겠지만 그 당에서 반대 입장을 내셨어요. 예타 면제가 웬 말이냐면서. 그래서 누가?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근데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 옛날 기억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트램에 대한 원죄는 민주당 권선택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허태정한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와? 아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 우리 시민들 피해를 준 거는? 2호선 논의가 문제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차피 고가철보단 트램이 낫다니까요. 아니 2호선 논의를 같이 하시잖아요. 자, 요 정도로 할게요. 일단 트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 얘기하니까 일단 따지지 말고 합시다. 지겹다 지겨워 진짜. 이거 잘못한 거 7년 기다렸어. 얘기하니까 막 그래도 제가 뭐랄까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합치가 되는 것 더 같아요. 파지는 맙시다. 이제 이런 거지. 트램은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저도 굉장히 예. 불만이 많거든요. 트램에 대해서는.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2개 들으세요. 2개. 아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선 7기 들어면서 허태정 시장이 과연 대전을 기업도시, 과학도시로 어떤 그런 탈바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기업 환경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뭐 무슨 기업 유치를 제대로 했어? 아니면 인프라 시설을 갖췄어? 그럼 저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전 인구가 지금 150만에서 계속 빠져들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남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가족을 구성하고 하려면 밥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밥벌이를 해놓은 게 없잖아요. 뭐 하나.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뭐 기업 환경 개선에 네네. 노력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고 이 남가연 위원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일면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뺏기고. 제대로 된 앵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라면 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대량의 규제 완화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규제 수가 없다. 완화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어떤 큰 제조업 시설이 들어오려면 발전소 가까워야 돼요. 전력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규제 완화 이전에 그리고 과학단지 많잖아요. 과학단지 나면 시제품이라도 제대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는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또 회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없어요 대전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고 뭘 뚫어줘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여기 남대전 물류단지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 남대전 물류단지는 택배 시스템이 집중화된 곳이에요. 사실상 이런 대규모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대전이 국토의 중심지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 뭐 제3자 물류, 오산이라든가 기흥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을 쓰게끔 돼 있어요, 대전이.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권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거나 뭐 거의 이제 허태정 이제 뭐 대전시 장에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개발하고 대전만의 어떤 특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만한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뭐 이제 유치가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저는 뭐 좀 그리고 대규모 그러니까 국책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님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바이오 산업단지 이번에 실패해서 인천 넘어갔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인천이 무슨 뭐가 있어서 굴로 가냐 이거야. 뭐 송영길이라는 민주당 대표가 있어서 뭐 굴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여기 여당일 대전에 때는 없었냐는 거예요. 7명이 다 나가 7명이 국회의원 이번에 나. 특이 사항이 있잖아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 중기부 문제 대표적인 거고 굉장히 특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뭐 온다며요. 중기부 보낸 대신에 기상청. 아유 안 그래요. 그 원래 오기로 했던 거를 지금 엄청 대단한 것처럼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원래 그리고 기상연구원은 2018년도에 이장우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받아놨던 거예요. 또 근데 혁신도시가 혁신도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됐던 거예요. 그때 우리 이사 비용까지 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알짜가 없다는 거지 알짜가. 그러니까 오히려 중기부 뺏기고 예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하나 박아뒀다고 굉장히 포장하는 것 보면 참 이건 지역 언론에서 까줘야 돼요. 공격 캐고 짚어줘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아쉽고 그건 아니고 지역 이제- 언론에서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고요? 지적은 엄청 했겠죠. 네. 엄청 많이 했는데 지역 썼는데 언론을 많이 저는 보세요 오히려 좀. 너무 수치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중기부 이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뭐 인력이 빠져나가고 뭐 유치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저는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가 생각하고요. 뭐냐면 혁신도시는 어떤 혁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고 어떤 연계들을 만들어서 대전 그게 중구가 몰락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게 네? 민주당 아니, 제대로 지금 된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도시로 연계될 기능할 수 수 있는 있도록 혁신도시에 하느냐. 필요해서 말씀하면 안 돼요? 연계된 거를 네. 갖고 왔다. 그래서 중기보다 나아보다 좋다. 이거는 너무 그들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중구가 된 몰락한 원인이 혁신도시의 법원 빠지고 목표를 시청 빠져서 그래요. 혁신도시의 목표를 밝히지 않고 그저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 없어요. 딴 데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우리도 혁신도시 해주세요라고 저는 추진 과정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비전 없이 혁신도시가 추진되면서 결국은 이두저도 안 되는 그래서 몇 명인 기관이 몇 개나 그래 내려오느냐 민주당이 잘했다는 여기에만 거야? 얘기가? 못하는 잘했다고 거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들어 주신 네. 것 같아서. 거기에 주목해야지. 우리가 국민의힘도 왜 들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구나. 너무 숫자가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오고 이게 그 숫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큰 아니, 부분이 아니고 숫자로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 좀 자, 해주세요. 그럼 네, 제가- 일곱 나는 분이 요구를 되시니까. 국민의힘도 해야 그게 된다는 왜안 거죠. 맞냐면요. 혁신도시가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막 노력했던 게 아니었어요. 중기부가 빠지면서 오히려 혁신도시라는 거를 갖고 올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 역할을 한 거죠. 전 그렇게 봐요. 실제 중기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혁신도시 우리 그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어요. 대전시에서. 자, 그 분위기를 만들어 온 거죠. 지금 하는 그리고 얘기랑은 조금 민주당에 이제 물어보시고 예, 그거는 이제 결이 다르게 흘러간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민선 7기 허태정호의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 얘기하니까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생태계 구축에 너무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중기부 이전까지 네. 갔고 저는 중기부 이전을 잘못한 거로 하시지 못한 거로 찝었었고 네 그럼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얘기됐고 지금 충분히 얘기했다 보고요. 허시하지 못한 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드림파크 공약 지키려다가 자치단체 자치구 싸움 다 붙여놓고 결국에는
원조개로 갔던 거. 음. 그리고 이거는 수없이 많은 대전시의 예산 몇천억을 쓰는 건데 그냥 자기 치적으로 멋있게 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귀가 얇아갖고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저기서 뭐라 하니까 이걸로 차라리 점수를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이 짧은 리더가 대전 이 150만 대전시를 이끄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대전 시민이 피해보고 중구민, 동구민 싸움 나고 유성구민, 동구민, 중구민, 대덕구민 다 싸움 난 거야. 5개국 다 싸움 난 거 아니에요? 부잣집은 그것뿐이야. 베이스볼 파크 갖고도 싸움 붙이고. 그러니까 난리 베이스볼 나지. 드림 파크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아 저기 센트럴 파크 공원이 아니, 아니라. 오늘 컨디션 왜 매우 안 그러세요? 아, 좋으셔. 그래요. 전날 소리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베이스볼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드림파크도 그렇고 그렇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야구장 신설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 거고. 신설하고 자기가 조응해서 자기 건 광팔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리더십으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들어보고 요 얘기 좀 들어보고 요 얘기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배가 사고기만 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서 결국 이 폭탄을 우리 국회를 갖고 대전 와야지. 시민들이 맞은 춤을 거 하는 출 거예요. 대전 시민들이 맞은 거잖아요.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서는 김은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도 한때 저 야구장 얘기- 공약 반응 저 몇 여기 번 와서 했어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잘못했다고도 얘기하고. 잘못했죠? 네, 잘못했어요. 그냥 놔두는 건데. 괜히- 이분이 야구장 신설한다고 괜히 공약했다가 그랬다가 철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근데 저 동의해요. 괜히 그거를 자기 좋은 치적을 만들어 되는 거를 리더십 그거 부재로 원래 추적이 아니, 저는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 원래 추적이 안 될 걸 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죽도 밥도 다 안 된 거죠. 그냥 놔뒀어야 애초부터 놔뒀으면 되는 걸. 그리고 저는 중간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너무 어설펐죠. 특히 네. 드림파크 사업은. 너무 예. 그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과거에 저희 방송에서 네. 야구장 거기 한밭종합운동장 때려 부시고 거기 아파트 지어야 된다. 국회 대형 쇼핑몰 지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아, 그쵸? 있죠. 저는 이제 국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뭐 세종이야. 대전에 갖다 붙이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고. 국회를 야구장 때려 부시면 그러면서- 진짜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안 좋아한대. 맨날 때려 부시는 얘기만 하면서. 아니 지금 삽질을 바로 해야 돈이 나오고 증명하셨는데. 삽질을 해야.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태형 대변인? 아니 똑같아요. 뭐 저도 저 완전 오리지널 중구민이긴 한데 그거 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예. 정말 필요 그럼 여기저기 구청장들 나와고 뭐 자기네 그러니까 쪽 유치한다고 난리 지르고. 야구장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문제고, 없죠. 아니 그건 예, 문제가 야구장- 없고 네, 문제가 싸움 없죠. 붙인 게 문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요. 아 저는 둘 다 싫어요. 둘 다 네. 새로 짓는 새로 질 것도 필요는 아니고 있어요. 아니 난 야구장 말고 국회 옮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가연 위원장님은요? 저는 뭐 근데 어쨌든 굉장히 사실은 좀 오래 지난 일이잖아요. 임기 초반에 네. 있었던 일이어서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굉장히 미숙한 리더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게 미숙한 리더십 때문만이었을까? 그때 돌이켜 보면 뭐 삭발하셨던 분, 뭐 하셨던 분, 뭐 이렇게 많으셨잖아요. 단식도 있었어요. 단식도 하시고 삭발도 아이고 하시고. 우리 비서실장님. 하셨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문제를 지역과 지역이 그 대결 양상으로 네. 그렇게 가져갔던 정치 전반의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그 논평을 제가 썼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런데 그 중구로 결정이 났지만 대덕구에서 얘기하셨던 거, 동구에서 얘기하셨던 거 다 사실은 딱 그 대전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목소리들을 냈던 면이 사실은 일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 대전시가 정말 제대로 된 균형 발전하겠다. 그래서 대덕구, 동구 지역 을 다 같이 아우러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죠. 그 뒤로 알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관련해서는 네 분 다 좀 비판적인 의견에는 결을 같이 한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가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차례인가요? 제가 아까 준비해왔던 건 그 거버넌스 관련한 맞아요. 처음에 나왔었죠. 거였었는데요. 네, 그 얘기 이미 한 사실은 거니까. 시간이 좀 그럼 한 이렇게 개 더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월평공원
매봉공원 이런 거 네, 그거 굉장히 문제 있지 않아요? 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네. 네, 대전시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대전시가 중간에 과정에서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할게요. 음. 박철룡 의원님은 그 추진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 대전시의 그 위치와 그 그러니까 민간 특례 이끌어가는 사업 추진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전시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대전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네. 거가 그럼 같은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민간 특례 사업 추진했다는 게 잘못한 게 민간 특례 사업은 저는 장점으로 봤어요. 아. 이 월평공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서 무지막지하게 생길 난개발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요? 효과적으로 방지할까가 주예요. 그거 민주당 얘기는데. 네. 왜 민주당 얘기라고? 권선택 시장이 그거 갖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건 생각해요. 근데 그 중간에 근데 끝까지 문제는 못하고 공원 뭔 돈 갖고 짓냐 이거지. 왜 공원을 왜요? 만들어줘? 충분히 줄 돈이 되죠. 지금은 땅값만 나간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원을 왜 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그- 내비둬요 그러면 거기.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일몰제가 끝나게 되면 딱 토지주들이 그동안 쌓였던 자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했던 거를. 그래서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되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그러니까 우려가 난개발이었어요? 그러면 일몰이 된 지금 시점에서 난개발이 됐나요? 지금 거의 토지를 시에서 사지 않았나요? 아니, 다 지금 샀죠. 아직 난개발 되지 않았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게 두 개만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해결 그 방법이 뒤지고만 충분히 있는 게 있다. 아니라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주장했고 실제로 대전시가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행했을 때 가능했던 일이구나라는 걸 확인한 사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민간 생각해 특례 보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대전시가 제가 말씀 조금만 좀 드릴게요. 전 나는 처음에 가능했구나라는 게 확인됐다고요. 민간 특례 이미. 사업은 나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대전시 인구라든가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속도를 보면 좀 더 짓는 거는 내가 볼 때 약간 좀 무리수가 좀 있어. 과거에 김태형 대변인께서 그 저희 내 친구의 당은 어딘가에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반대 시위도 하셨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아파트는 천방동성당에도 아닌 것 한번 같다 그래서. 네, 오셨잖아요. 정의당한테 반대 시위도 하신 네. 그런 기억이 저는 있네요. 민간 특례 사업을 물론 여러 개의 뭐 환경 오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박철룡 의원님은 월평공원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보시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원에 꼭 시설을 해야 되고 뭘 갖춰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도 돼요. 아니 네. 공원에 이걸 다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30%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규격적으로 더 좋게 가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민간 일단 특례 사업이지. 가 보시면은 그 동네를 한번 좀 걸어 보시면 1시간 정도 걸어 보시면은 이재명 시장 될거 아마 가봐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한 분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못하신 얘기는 아니면은 뭐 그런 마무리 발언 같은 거 좀 하시죠. 네, 어느 분 여기 술이 좀 덜 끼시는 저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마지막에 하세요. 네, 좋아요. 네. 저는 그 150만 대전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리더십 있고 추진력 있고 또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도 중앙정부와도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 방송하고 이어져가지고 이거 새로운 분이 너무 필요하다. 노골적인 중앙정부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중앙정부와도 국회 연결될 수 경험도 있는 있고. 국회 아니 중앙정치의 힘도 있고 경험도 있는 정용기 그런 사람이 돼서 제 대전의 발전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용기 박범계도 있는데 네, 우리 굉장히 언짢네요. 박철룡 의원께서 참고 이장우 의원 보좌관 출신이십니다 지금. 네. 그렇고요. 네, 남가영 위원장님 하실까요? 네,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4년이 진짜 거의 다 가긴 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 허태정 시장의 4년을 시민들이 사실은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쉽지 않게 보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전을 좀 꿈꾸시는 분들은 대전이라는 도시 그 외형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대전 시민들의 삶을 좀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사람, 정말 시민이 행복한, 정말 허태정 시장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좀 만들 수 있는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출마 생각이 고민 있어요? 중입니다. 네? 고민 중이에요? 네.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김윤기 위원장님은요?
몇 번 출마해 보셨죠? 뭘 자꾸 그런 걸 따지세요. 여러 번. 아니, 이제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COP26이라든가 G20에서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제 불평등 문제도 사실은 이게 양극단으로 너무 가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 정부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해서 뭔가 주민들의 삶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뭐 이제 기후위기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는 조건이고, 이렇게 보면 지방 정부가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대전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이제 대전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구태의연하게 뭐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되는 혹은 성장 발전으로만 표현되는 그런 논의에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뭐 저기 정기 우리 당협위원장님 그 말에 좀 연장선일지 모르겠는데요. 술이 덜 깨긴 덜 깨졌군요. 갑자기 그분 이름이 왜 생각나지? 여하튼간에 내부에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대전시장이라는 게 행정가잖아요. 행정가는 좀 이념 논리를 좀 탈피되신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쪽 논리든 저쪽 논리든 좋으면 갖다 쓰고 아니면 말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눈앞에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장우요. 화이팅. 국민의힘 후보님들 화이팅. 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이 돼야 확 바뀔 텐데. 응원합니다. 민주당만 아니면 돼요. 저 다음 방송 때는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미리 과제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시즌 13 마지막 방송이 될 거니까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요. 지금 각 정당에서 거론되거나 아니면 유력한 그 대전시장 후보군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근데 피도 튀길 것 같고. 시장님 사진이 딱 있네. 친하신가 봐. 아니 저 방송 출연했었죠. 아, 네. 그러시구나. 우리 사진 하나도 없다, 야. 그러네요. 그래? 저기 장도연. 장동혁 위원장은 저희 방송 알고 고정이에요. 있습니다. 네, 고정이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장우 의원께서 전에 출연하셨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박성효 전 시장께서도 출연하셨었고요. 네, 저희는 다 오십니다. 네. 대전시장 지금 제 가운데 있길래. 허경영 총재도 출연하신 방송입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여러 번 나온 프로네요. 김윤기 위원장의 의문의 일패 왜 물드십니다. 일패요? 아무튼 네 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사기와의 전쟁 그 세 번째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